안녕하세요. 모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취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두의 채용 톡톡 진현지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채용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R&D, 디자인, 전략 지원 등의 부문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입사 지원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고요. 접수 마감은 1월 15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전국 일자리 톡톡입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오늘은 울산 지역 채용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민수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 고용센터 박민수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울산 지역 첫 번째 구인 소식입니다. 울산 북구 매곡동 매곡산업일길에 위치한 WK 산업에서 섬유의복 분야 단순 종사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 5일 근무합니다. 임금은 연봉 2,700만 원 이상이며 퇴직금을 제공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이력서를 준비하시어 워크넷을 통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WK 산업에서 섬유의복 분야 단순 종사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 구인 소식입니다. 울산 남구 달동 번영로 84번 길에 위치한 주식회사 성원에서 기타 석유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나 지게차 면허증을 필요로 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합니다. 임금은 월급 235만 원 이상이며 퇴직연금, 통근버스를 지원합니다. 채용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1월 31일까지 이력서, 지게차 면허증을 준비하시어 워크넷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성원에서 가공장치 조작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지만 지게차 면허증 소지가 필수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박민수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엔 전남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1월 9일 광주 전남 지역 일자리 정보입니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정보는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및 기계설비 공사업체인 무성산업 주식회사에서 배관공 및 보조 업무 담당할 직원 4명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최소 필요 경력 1년 이상인 구직자 지원 가능한 구인 조건입니다. 급여는 월 350만 원 이상 지급되며 면접 후 재조는 가능합니다. 배관 기능사 및 공조 냉동 기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워크넷 및 이메일 입사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무성산업 주식회사에서 배관공 및 보조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지만 경력 1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고요. 배관 기능사 및 공조 내동기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 정보입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하고 있는 냉난방기기 설치, 기계 설치 공사, 전기 공사, 소방 시설 공사, 설비 설계 등 건물용 기계 장치 설치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신우 ENG에서 설비 적산, 급수, 급탕, 오배수 설치 적산, 기타 설비 적산, 관련 법규 파악, 시공 관리, 기자재 관리, 공정 관리, 재료비 산출, 노무비 산출, 자재 구매, 현장 투입 관리 등 공무 관련 경력 직원 2명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인 조건으로 기계 및 전기공학 전공자, 공조 냉동 기계 및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면접 시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 3천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채용 시 마감되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팩스 접수하시거나 워커넷 및 이메일 입사 조정하시면 됩니다. 네, 주식회사 신우 ENG에서 공무직원 2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기계 전기공학 전공자 및 공조 냉동기계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김건호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국 곳곳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전국 일자리 톡톡. 이번에 연결할 지역은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광미선 주무관님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입니다. 네, 오늘 어떤 채용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99길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국기업보안에서 웹 운영자와 웹 디자이너 각 1명을 모집합니다. 웹 운영자는 서버별 보안 프로토콜 인증서 구축 지원 및 타넷 서버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웹 디자이너는 자사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리뉴얼하고 자사 캐릭터를 활용한 이미지 제작 등 회사 전반적인 디자인 정책 실행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추대줄 이상의 학력자로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 시 웹 운영자는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웹 디자이너는 웹 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 9시부터 18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조건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디자이너 직렬은 추가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어 워크넷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회사 한국기업보안에서 웹 운영자 및 웹 디자이너 각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요.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이나 웹 디자인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 구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5길에 소재한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회계 담당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국토부 인가 비영리 법인으로서 입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으로 채용 시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회계 전반적인 자금 통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력 무관하게 경력 5년 이상자를 구인 중에 있지만 예외적으로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우 별도 신규 채용 의사도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 채용 중이며 근무 조건은 주 5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의 조건이며 신입인 경우에는 연봉 2,520만 원의 조건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27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께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시어 워크넷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회계 담당자 1명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경력 5년 이상자를 원한다고 하고요.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광미선 주무관님이었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일자리 톡톡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나만 알고 싶은 취업 전략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비밀노트 톡톡 이어집니다. 톡톡. 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앙커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쌤 벌써 1월 9일입니다. 네. 새해 계획들, 다짐들 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제가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네. 새해 계획과 다짐을 제가 어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잘 지켜보려고 네. 제가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삼은 거는 운동을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오늘도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운동을 하고 왔는데 네. 왜 더 피곤한 걸까요? 어제 세우셨으면 오늘 하루 잘 지키신 오늘 일단 거네요. 한번 잘 지켜보도록 다음 주에도 그 질문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쌤이 저에게 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안쌤의 이 직무 아하, 대타범 대타범. 시간을 가져봤는데 네네. 흥미롭고 참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콘텐츠인데 여러분들이 네. 방학 동안에 직무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 되게 중요한데 네. 좀 널리 홍보 좀 부탁드리고 오랜만에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조떼구알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이것도 좀 많이 부탁드리면 네.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못 보신 분들은 꼭 이 다시 보기 그렇죠.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는 저희가 이 인사직무 대탐험을 그렇죠. 떠났었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어떤 직무로 좀 탐험을 떠나볼까요? 만약에 네. 제가 회사에서는 HR 업무를 했었는데 만약에 저한테 경영지원 쪽에 있어서 업무를 하나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 네. 하겠냐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네. 직무 바로 회계. 회계. 네, 제가 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되는 회계. 이 회계 직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회계가 이 회계는 아니죠, 쌤? 그걸 지금 농담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 회계하면 이 계산하는 사람 네네. 떠오르거든요. 네네. 드라마에서 볼 때 주로 이 계산기 두드리고 주판을 두들기는 맞아요. 그런 근무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쌤, 회계란 무엇인지 정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좀 딱딱한 정의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정의 경제적 실체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네.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한국말이긴 한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쉽게 정의를 내려드리면 일단 성적표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적표를 공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적표를 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이 성적표를 대중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공은 바로 내부에 직원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한테 공유해주는 그래서 무엇인가 기업의 성적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대중들한테는 공개해주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내부 관계자들한테는 공유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는 사람을 바로 회계 업무를 하는 거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조금 어떤 경제, 경영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우리 취준생분들은 당연히 신문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실적 기사 발표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 그리고 그 기업 중에 하나인 바로 삼성전자가 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4분기 실적에 나왔는데 매출이 70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매 분기마다 실적이 한 70조, 매출은 한 70조씩은 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세상에 영업이익이 4.3조가 나왔습니다. 네, 4.3조. 제가 이거 영업이익률 따져보니까 6%예요. 네. 6%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년비랑 비교해 보니까 매출은 8.67% 떨어진 거고요. 네. 영업이익은 무려 69%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많이 좀 장사를 네. 그렇게 잘한 건 아니다. 네. 더 놀라웠던 거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비 대비 90%가 떨어졌다. 와, 어마어마하죠. 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정보를 접하잖아요. 이러한 정보, 즉 숫자들을 모아서 전년비 대비 아니면은 전 동기 대비 네. 얼마만큼 늘어났다, 떨어졌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 숫자를 봤을 때,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야? 네. 라고 봤을 때 이제 아직 추정이긴 하지만 첫 번째는 메모리 사업 쪽, 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제 사업 부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 다양한 스마트폰들이 나왔는데 사실 연지 씨 올해 뭐 스마트폰 바꾸셨어요? 네, 작년에 바꿨습니다. 작년에 바꿨죠. 네. 올해 바꿨다면 얘기가 안 되니까. 저도 어제 바꿨다고 할 뻔. 네. 또 스마트폰도 사업이 잘 네. 판매가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분명히 어떤 숫자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의미를 밝히는 일을 바로 회계가 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만의 뭐 재무 관리라는 걸 할 거예요. 네. 연지 씨가 오늘 이 방송을 끝나고 식사를 하십니다. 네. 그럼 내가 10,000원짜리 어떤 식사를 한다면 이걸 비용으로 내가
가계부에 쓸 것인가 아니면 나 진현지라는 사람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네. 나에 대한 투자야라고 해서 투자비로 할 것인가. 즉 어떠한 돈을 벌거나 어떠한 돈을 쓸 때 네. 계정이란 게 있을 거고요. 그러한 계정 하나하나 항목에 넣는 거예요. 즉 기업도 가계부를 쓰는 거고 네. 이러한 가계부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적표를 만드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 내가 어디에선가 빵꾸가 나고 있었구나. 내가 여기서 돈을 조금 더 버니까 이걸 더 잘 벌어야 되겠구나 등등 그러한 개선점을 찾는 업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숫자에 약한 저는 들을수록 좀 눈이 좀 띠용이 되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어느 회사나 이 회계팀은 꼭 있잖아요. 그렇죠. 이 회계 부서에 입사를 하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지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또 방금 저희 바로 앞에서 그 네. 채용정보에서 나왔지만 한국통합물류에서도 네. 회계 직무를 뽑으셨죠. 그래서 말씀 네. 주신 것처럼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돈의 흐름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뽑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HR 업무를 했고요. HR 업무 아니면은 요 회계 업무가 가장 메인이긴 한데 사실 중소기업단에서 내가 사무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이것도 HR과 회계를 같이 하는 역할이 많은데 솔직히 HR이나 총무의 역할보다는 회계의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회계 역할을 하는데 그냥 행정직, 사무직으로 이렇게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게 큰 욕심은 없고 그냥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뭐 사무나 행정직무 뜨면 그거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순한 인사나 HR, 뭐 총무 이런 게 아니라 회계 쪽에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만큼 네. 회계 직무는 기업에 있어서 무조건 필요한 그러한 일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일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재무회계 파트입니다. 재무회계 파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의 실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가계부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가계부의 흐름을 보고 네. 무엇인가 잘 되고 있구나. 무엇인가 안 되고 있구나. 대신에 이제 여기에 어떠한 뭔가 가공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끔 아주 가끔 뭐 분식회계를 했다. 라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실 텐데 그 분식회계 분자는 나눌 분자가 아닙니다. 분칠하다의 분자예요. 즉 한마디로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재무회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돈을 벌어들인 거고 어떻게 돈을 쓴 것이고 등등의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관리회계입니다.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부적으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유한다는 건 뭐냐면 각각의 회사는 부서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을 버는 부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쓰는 부서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부서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영업단이겠죠. 네. 그럼 또 이 영업도 뭐 조그만 회사는 하나의 부서만 있겠지만 다른 회사는 뭐 국내 영업, 해외 영업, 또 온라인, 오프라인 등등 되게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각각의 매 월마다 뭘 하겠어요? 결산이란 걸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결산된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를 썼다, 또 얼마를 벌었다. 그래서 이제 매월 초 네. 아니면 뭐 좀 타이트하게 하는 곳은 매주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 동안에 모여서 네. 또 저번 주에 장사 얼마나 잘했냐 어. 등등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회사가 경영 활동을 잘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회계라고 하고요. 네. 임직원분들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액션에 대한 방향도 설정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관리회계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직장인한테 가장 무서운 게 세금이잖아요. 네.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을 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무회계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내는 세금이 이제 뭐 법인세, 뭐 부가세, 그다음에 뭐 원천세 등등 이런 세금들을 당연히 집행을 하고요. 요 세금은 정말 딱 맞는 타이밍에 내야 됩니다. 네. 너무 빨리 낼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이 하는 거 보면은 네. 돈을 줄 때는 되게 늦게 줍니다. 거의 마지막 날이요. 그렇죠. 근데 돈을 가져갈 마지못해서. 경우에는 아무튼 그런 것도 이제 자금을 운영하면 필요하니까 세금을 또 제때 안 내면 큰일 나죠. 그쵸. 그래서 요 세무를 담당하는 이쪽 세무회계 파트도 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모든 기업마다 이렇게 똑같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회계가 어떤 일을 하냐라고 봤을 때 대중에게 공개하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그리고 세금도 내야 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알고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에 맞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회계 업무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특정 시기에 좀 바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가령 이 세금 신고를 하는 달이라던가 이 월말에 일이 몰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네. 기업의 회계팀도 이 월말 이쯤에 바쁜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인가를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모은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어떤 시점이 있을 거고 보통 이제 우리가 다 말로 끊다 보니까 네.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단 말단에는 다 모으고요. 그다음에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을 내는 것도 보통 한 그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그래서 월 초에 모아서 결산하고 또 내야 될 것도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월 초에 좀 업무가 좀 많고요.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 회계팀은 굉장히 바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또 회계 감사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작년에 어떻게 우리가 경영 활동을 했는지도 다 모아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팀에서는 꼭 어떤 면접이나 이런 걸 가면은 우리는 야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휴일에 나와서 일을 할 수도 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연말과 연초는 좀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연말에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네. 그죠? 연초에도 약간 좀 뭐 싱숭생숭할 수도 그쵸. 있는데, 들뜰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항상 이쪽 회계직무 쪽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워라밸이 조금 안 지켜질 수 있는데 괜찮냐라는 네. 질문이 꼭 나올 만큼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월말과 뭐 연초, 월초 이런 데 조금 뭉쳐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들을수록 이 회계 업무 담당자는 정말 꼼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이 회계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역량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꼼꼼해야 되겠죠. 네. 아까 연지 씨가 난 숫자에 대해 좀 약하기 때문에 잘 못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저도 사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기업이 이제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유해요. 보통 그래서 연말 되면은 그 각 기업의 CFO 분께서 네. 이렇게 딱 숫자로 된 어떤 표를 보여주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저 한 장을 위해서 저 한 장에 우리가 1년 동안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을 만큼 숫자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숫자가 우리가 아주 큰 숫자 하나가 만들어지겠지만 이걸 만들어지기 위해 그 뒷단에서 어마어마한 작은 숫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꼼꼼하게 숫자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뭐 대단히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물론 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걸 비용으로 털 거냐 네. 투자비로 털 거냐라고 크게 나눌 수도 있지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에서도 또 세부적인 비용, 투자에서도 또 세부적인 투자 등등 기준이라는 것이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 하게 되는 일이 거의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반복되는 일이 조금 싫다. 약간 요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좀 뭔가 팍 몰입했다가 이제 좀 빠지는 그런 게 있어 집중력이랑 또 체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집중력과 체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우리가 숫자만 보고 이야기할 것 같지만 결국에 이러한 숫자를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매월 말까지 우리 팀한테 뭘 갖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많고 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현업에 계신 분들은 개정 과목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으셔서 네.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주어진 예산대로만 살겠습니까? 그렇죠. 소위 예산이 빵꾸가 나서 추가 예산을 요구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현업에서의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저는 회계 직무하시는 분들이 컴퓨터에 엑셀만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네. 현업과의 다양한 소통이라는 게 필요해요. 어.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요즘에 네. 이상하게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회계 담당자는 청렴함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약간 뭐 좀 사고 났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좀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돈을 다루기 때문에 네. 뭐 농담 삼아 이건 돈이 아니라 그냥 뭐 단순한 숫자다. 이렇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청렴함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회계 직무를 지원하실 분들은 이렇게 어떤 태도나 자질 같은 걸 가져가시고요.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회계 직무를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아까 연지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통합물류 쪽에 네. 전산 회계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유일하게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상경 계열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계 과목을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일을 하실 수는 있는데 비상경 계열 분들이 회계 직무를 하시려면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 전산 회계 1급 정도. 4년제 대졸의 경우 전산 회계 1급, 전산 세무 2급. 네. 그다음에 뭐 재경관리사 요걸 제일 많이 따세요. 근데 내가 요거 따기 전에 일단 한번 좀 맛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RP 회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1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니까 나 오늘 듣고 회계 직무하고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서점 가셔서 문제집을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동영상 샘플 강의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네.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면 이 업무 하시면 자격증 취득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숫자 약하긴 하지만 전산세무 2급 자격증 취득을 정말요? 어머, 밥 먹고 다들- 사시겠습니다. 네. 다들 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신데요. 그렇죠? 네. 달리 보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네네. 필요한 역량으로는 꼼꼼한 일 처리 물론 필요하고요. 네네. 뭐 집중력과 체력도 필요하고 네. 청렴함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자격증 좀 필수로 네. 취득할 수 연지 취득해야 씨도 한다고. 딴 네, 저도 딴 자격증. 모두가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쌤의 직무 대탐험 오늘 이렇게 회계 직무에 대해서 탐험을 해봤는데요. 네네. 쌤 마지막으로 이 회계팀 업무를 꿈꾸는 분들에게 좀 이런 스펙을 만들어두면 좋다라던가 이런 경험을 해두면 좀 추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회계팀에서 일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지금 시점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인사팀에서 연말정산 서류 확인하는 아르바이트 뽑을 겁니다. 네. 그거 하십시오. 그거 엄밀히 얘기해서 인사가 아니라 회계 쪽이에요. 네. 꼼꼼하게 다 따져야 되는 거고요. 그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첫 번째 그걸 제일 추천드리고 네. 두 번째 그거 할 시간이 없다. 아르바이트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장님한테 그래보세요. 네. 사장님 혹시 결산을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프로그램에 다 하긴 할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매출이 이루어지고 어떤 항목들이 빠지는지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걸 한번 좀 적용해 보신다면 그것도 내가 결산을 했다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안컴의 안정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